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장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강의를 들려주실 명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한약 박사 김경호입니다. 제가 선생님 그 이력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허. 바로 국가대표 팔씨름 선수시라고 합니다. 아니, 국가대표 팔씨름 선수예요?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시원하게 팔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와우. 와! 다음 보여드리면 야! 아니, 이거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여기는 어떡해. 어허. 마동석 형님 오셨어. 네, 40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15년간 팔씨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일본 대회를 나가서 네. 40세 이상부에서 좌측, 우측, 왼손, 오른손 다 우승했습니다. 와! 대박. 한일전에서. 우리 저 영재동 선생 준비되지? 저요? 에이, 왜 이래? 우리 중에 힘 아니야. 한번 바로 붙어봅시다. 일단. 진짜로? 진짜 어느 정도신지. 자, 여러분, 자, 붙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잡고 하시면 돼요. 예, 여기 잡고. 준비 시작! 하! 어머. 그래! 오! 야,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이거만 같이 웃으면서 넘기시네. 잘 봤습니다. 예. 팔씨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동에 더 빠지게 되신 계기가 있다고요? 네네. 오. 네. 어머. 저 누구세요? 저 누구예요? 예, 제가 그 40대 초반에 110kg 이상 나갈 때 그때 이제 허리둘레가 무려 46인치를 찍고요. 와우. 혈압도 150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심증 증상 네. 와가지고 숨을 거의 못 쉴 정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늑장가를 가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을 뺐는데 제가 열심히 살을 뺀 이유 바로 중풍 때문입니다. 중풍이요? 중풍이요? 고혈압을 방치하면요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중풍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60세 이상부터는 중풍의 위협이 혈압과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네네. 혈관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 한 분하고 네. 또 60대이시지만 혈관이 쌩쌩하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 딱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혈압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 걱정인 김금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처럼 보이실까요? 어려 보이세요. 어려 보이십니다. 50? 저는 2년 후면은 이제 70이 되는 와우. 나이인데 그 어떤 혈관병도 없는 장래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혈압약은 언제부터 드셨어요? 제가 올해 69살인데요. 네. 63살 때부터 지금까지 6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네. 혈압이 150 아래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김금래님은 혈압이 안 떨어지면 고혈압 약을 계속 이렇게 먹거나 늘려야 되는 상태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병원에서 예. 약을 한번 늘려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러시구나. 예. 아무래도. 그럼 옆에 계신 장례원님은 혈압약 안 드시고 계신 거죠? 저는 혈압약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지혈증도 안 드시죠? 통풍약 이런 거 전혀. 통풍 뭔지 몰라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두 분께서 혹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가족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족력. 엄마가 뇌에 혈관 터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그게 네, 그게 맞습니다. 그건가요? 네, 뇌출혈이면. 가족력이죠. 예. 저는 아버지와 큰오빠 모두 뇌출혈로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똑같이 뇌출혈, 중풍이라는 가족력이 있지만 차이가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분 네. 나이 차이가 이게 한 살밖에 안 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예. 사실 네. 좀 차이가 있어 보이시긴 합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김금래님 같은 경우 살펴보면 건강 상태랄지 식습관 또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중풍이. 일단 눈중풍, 눈중풍? 어머. 동치미 국수, 동치미 국수는 맛있겠다. 지금부터 먹어야 되는 메뉴인데. 천근 만근,
아, 그리고 부부싸움까지. 부부싸움.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눈중풍입니다. 눈중풍. 이렇게 눈이 막 떨리는 건가?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어떤 병이죠, 선생님? 네, 눈에 오는 중풍이란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눈의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시력이 저하되는 병입니다. 김금래님 같은 경우에 눈중풍을 무려 2번이나 마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진짜요? 아, 진짜 그러세요? 네네. 오. 저 병명이 이제 상세불명의 망막장애라고 써 있네요. 무섭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뽀얗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졌나 하고 싶어서 안경을 맞추러 병원에 갔었어요. 예. 망막이 혈관에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 혈압이 얼마였어요? 그때 혈압이 한 100, 제일 많이 나갈 때가 한 175 정도? 175. 오히려 눈중풍이 온 게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하. 만약에 이렇게 혈압이 오르다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정말 더 큰일이 나겠죠. 그렇죠. 실제로 눈중풍이 뇌졸중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네. 눈중풍으로 온 환자 중에 약 10%는 1년 내에 뇌경색이 왔고요. 이 중 57%는 시력을 잃고 한 달 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눈에 중풍이 오면 뇌에도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김금래님은 눈중풍이 2번이나 왔다고 네. 하시니까 이게 진짜 더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약에서 혈관이 나빠지는 단계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습, 담, 열 이 3단계가 있는데요. 습담열. 네네. 하면 우리 습하면 어때요? 찌뿌둥하죠. 물기가 쫙 많아서 기본적으로 혈관 내에 습이 쌓였다는 것은 혈액의 지방이 증가하는 상태인 바로 고지혈증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습의 몸 상태가 좀 쌓이다 보면 예. 그 다음이 바로 담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 담 걸렸을 때처럼 혈관에도 담이 오는 거네요. 보통 이제 등에 네. 이렇게 뻐근하면 네. 아 이제부터 담 결렸어 이러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그걸 근막통통 증후, 즉 근육이나 근막에 문제가 생겨서 왔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혈관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혈관도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근육이 문제가 유발됐다는 뜻이고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거나 혈전들이 생기면서 당연히 혈관 자체에도 담이 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증이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쌓여서 생기는 게 바로 열의 단계로 이때가 되면은 혈압도 오르게 되고요. 당도 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습담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게 중풍으로 빵 터질 수 있다. 김금래님 같은 경우에는 눈중풍이 이미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눈이 마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눈중풍이 걸리게 되면 빨리 가서 치료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마비가 아니고 바로 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명이요? 네네. 꼭 빨리 병원에 가지 않게 되면 예. 이 골든 타임 안에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실명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엄청 위험하구나. 실명을 막기 위한 눈중풍 골든 타임은 바로 몇 시간일까요? 예. 몇 시간 안에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골고루 나왔네요.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하루 안에만 고치면. 정답이 뭐예요, 그럼요? 바로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네네. 와,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네네, 굉장히 촉박합니다. 의학상으로 보면 2시간 이내에 안압을 떨어뜨려야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에 발병 후에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시력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중풍 골드타임 우리 이 2시간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혈압만큼 혈관 탄력도가 또 중요한데요. 네네. 혈관 탄력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진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건강한 혈관은 이 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죠, 이렇게. 네네. 탄력이 있다. 그런데 만일에 혈압이 점점 높아지고 기름때가 끼면서 이 빨대처럼 딱딱하잖아요. 안 늘어나고 꺾이면 푹 꺾이죠. 이렇게 딱딱해지게 되고 또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우. 선생님,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혈압을 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인분과 140에 80인분. 이 두 분 가운데 누가 더 혈관 탄력도가 안 좋을까요?
아, 혈관 탈락도가 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예. 사람. 그렇죠. 1번 다 썼고요. 그렇죠. 박돌선 1번. 씨만 2번을 썼네요. 안 좋은 거라면서요. 예. 예. 안 좋은 거면 사실 간격이 확 벌어져야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똑똑한 거 생각하지만 선생.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이또 불편하네. 박남매 또 둘이 싸우네 또. 지금.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바로 2번 박돌선입니다. 그게 왜요? 아닐 텐데. 네. 선생님 왜 뭐 때문이죠? 혈압 차이가 클수록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뜻인데요. 이걸 바로 맥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게 차이가 클 수. 내가 내가 매갑? 매갑도 처음 듣네. 네, 이게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뺀 거, 그걸 갖다가 맥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1번 분의 맥압은 140에서 90이니까 90을 빼면 50이겠죠. 그렇죠. 50이죠. 그리고 2번 분은 140에서 80이니까 60이 되겠죠. 네. 누가 더 크죠, 지금? 2번. 2번이 더 크죠. 그렇죠. 뭐 아까 우리 그러면 김금래 씨 맥압을 계산해 보면은 163에서 101을 빼면 62가 되네요. 아우 세상에. 아하. 네. 혈관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혈관 건강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동치미국수입니다. 건강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또 옛날부터 연단가스 먹고 이렇게 하면 동치미국수 마시고 어이야, 옛날 바로 사람. 일어나고. 옛날 사람. 우리, 어머니 동치미국수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하죠. 예. 그 동찜뿐만이 아니고 예. 제철 김치. 거기에 젓갈이 많이 들어간 예, 젓갈 김치를 많이 좋아해요. 이 동치미 김치 속에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 있습니다. 특히 국물의 경우에 짠맛의 염분과 수분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네. 혈압을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와, 여름에 이거 많이 먹는데 사실. 근데 일반 김치보다는 사실 국물이 있어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발표한 일일 나트륨 권장량이 바로 성인의 경우에는 2000mg, 이게 소금 한 5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치미국수 속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오, 그 생각 안 하고 먹었는데요. 예. 어머님들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는 동치미 육수, 그 한 봉지에 나트륨이 무려 1860mg이 들어있습니다. 1860이요? 그러면 거의 일일 권장 섭취량 다 채우는 거네요? 네네, 그렇지,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김근래 어머님 같은 경우에 동치미 국수만 드시는 게 솔직히 아니시죠? 네네네. 저는 반찬으로 오징어 젓갈하고 마늘장아찌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어머님 맛잘 알이세요.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김근래님이 좋아하시는 오징어 젓갈 또 마늘장아찌 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와 염도가 저렇게 높았네. 배추를 소금에 절이게 되면 삼투압이라는 것에 의해서 배추 속 수분이 소금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물러지는 거죠. 네네. 그렇듯이 혈액 속에 나트륨 함량이 만일에 높아진다고 하면 예. 혈관 밖에 있는 조직 속에 있던 수분이 어디로 빨려 들어올까요? 혈액 속으로 쭉 빨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또 혈관 속에 수분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네. 예, 예. 즉 혈관이 빵빵해지면서 혈압을 높이게 되는 거죠. 결국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그치? 아, 이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병의 위험도가 오릅니다. 무엇일까요? 예, 그 일반적인 것을 살짝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일반적인 거가 아니고. 자, 다 쓰신 것 같죠? 예, 보겠습니다. 뇌졸중 많고요. 대머리 탈모. 대머리 탈모. 그리고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예. 그 전에 이게 답을 보니까 예. 제가 아까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뇌졸중이라고. 근데 좀 더 뇌졸증이라고 우리 생각했거든요. 셋다 잠깐만. 뇌졸중 아니에요? 뇌졸중입니다. 아, 중이에요? 네. 진짜요? 네, 중인 줄 몰랐어요. 여기서 정답은 바로 김금래님이십니다. 짠 음식으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뇌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 네. 혈관성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치매까지. 예. 천근만근하고 부부 싸움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최근에 더 불편한 곳이 있냐고 여쭈었더니 이 부위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일까요? 김근래 어머님은 정답을 아실 테니까 좀 가려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머리가 천근만근,
가슴이 천근만근. 자,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역시. 오, 머리. 우리 저 삼남매가 나란히 또.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발, 학원 다니시나요? 종아리. 발하고 중풍하고 상관있다고요? 아, 그런데 혈관하고는 좀 연관이 있는데?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발입니다. 근데 아니, 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천근만근 무겁다, 네. 뻐근하다, 아프다, 뭐 이런 느낌. 갑자기 발이 무거워졌어요. 아래 발이랑 발목 그쪽이 굳은 것처럼 무거워서 맨날 쪼물쪼물 그냥 이 발바닥을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발이 무거워진 것과 혈관 건강에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발이 무거워졌다는 뜻 같은 경우는 하지 혈관벽이 좀 약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또 판막의 기능이 제대로 하려지 못해서 혈류가 자꾸 혈액이 뒤로 역류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밑으로 고이면서 발이 무겁다라고 하거나 또는 발이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머리만 가볍다가 아니라 다리가 가볍고 발이 편해야 그렇군요. 우리가 건강하다, 혈관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앉아있고 조금만 지나면 가슴이 굉장히 뻐근해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전철 타고 이리저리 타고 다니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가슴이 또 뻐근해지고 그러다가 내려서 또 걸으면 또 괜찮아지고 예, 그러는 거예요. 김근래님 같은 경우에 지금은 협심증이 의심이 됩니다. 이거 어떡해. 사실 이 증상 같은 경우 저도 40대 초반에 바로 협심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거든요. 이 가슴을 죄는 듯 걱정이 오게 되면 심장 건강, 즉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생긴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운동성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좀 움직이면 좀 맞아요. 운동성이 돌아온 건데 요거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키워드 중에요. 이제 부부 싸움은 제가 딱 알 것 같아요. 예. 그죠? 남편분 때문에 혈압 많이 오르시나 보네요. 속 좀 세기세요, 남편분이 이렇게. 예? 안 좋으세요? 제가 한참 갱년기 한 15년 전쯤에 그때는 남편과 아주 많이 진짜 싸웠어요. 그때마다 진짜 속이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화가 나서 미치겠고 네. 아이고. 그냥 속이 그냥 울컥울컥 그냥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우시면 안 돼요. 예. 전형적인 화병 증세입니다. 화병. 화병. 우리가 화병하면 화를 좀 많이 내. 그래서 화낼 때 화자로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불화자. 이게 불화자예요. 예. 불덩어리 병이다. 그래서 사실은 화도 좀 내면서 살아야 돼요. 아유. 그러니까 화내다라는 뜻이 가슴에 있는 화를 밖으로 꺼내서 내놓다. 화를 좀 내야 되는데 요게 싹토싹하다 보면 이 불덩어리가 자기를 녹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안에 이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예. 아까 지하철에서 앉아 있으면 좀 증상이 심하다 했잖아요. 네. 그 협심증 증상 환자분들을 보면 예. 거의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화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리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번 뭡니까? 손으로 예. 자기 여러분들 가슴 있죠? 예, 예. 양 가슴 가운데 이 사이. 흉골 부분 한 가운데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여기 위를 아래 위로 살살 눌러보세요. 살짝. 꼭꼭 한번 눌러보시면 아픈데요? 아파요. 여기 살짝 약간 아프네. 약간 아프시죠? 약간 아픈데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 혈자리가 바로 전중혈 또는 단중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눌러서 아프면 아플수록 맞아요. 여기가 스트레스로 인한 화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삭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참고 살았어요. 그래요, 그게 문제야. 네. 장례원님은 이거 눌렀을 때 안 아프셨어요? 하나도 안 아프죠. 어머, 옆에서 놀라신다. 어머. 그리고. 세상에 이런 저는 그럴 웬만한 수가 건 있- 풀고 살고 그럴 수가 화를 있어. 내서 풀 건 화를 내서 풀고 살고 그래요. 안 넣고 있어요. 화병이 있는 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이 쌓여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또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위급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비상. 네, 비상이죠. 예. 그 혈액량이 확 오르게 되고 그러려면 혈압을 상승시켜야 되고 아하. 심장 박동이 팍팍 뛰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화병이 생기게 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뭐 이런 중풍의 위험까지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방에서 화병 같은 경우에
간에서 화기가 있잖아요. 네. 화도 내주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면 그걸 울체됐다고 그럽니다. 아, 울체돼. 꽉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다. 그 에너지가 갇혀 있어서 화병으로 간 기능이 손상되고 혈당이 증가하고 그래서 심박수가 빨라지면 또 당연히 심장 질환까지도 오게 되겠죠. 네네. 급격한 스트레스로 소화장애도 오면서 면역력도 뚝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장혈관, 뭐 뇌혈관, 다리혈관까지 적신호가 켜진 것 같은데요. 김금래 씨는 혈관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뇌출혈 가족력에도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는 장래호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잠깐만요. 라스베가스요? 저게 뭐죠? 저 뭐 게임 좋아한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게임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 가서 우먼 피지크 3위를 했어요. 나오는데. 장난 아니다. 진정 모델 포즈입니다. 복근의 H라인까지 다 살아있고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운동을 하신 그 계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몸이 진짜 많이 아팠었어요. 진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었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싫고, 침대에서 한 계단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에서 아들이 업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아이고. 지금 젊은 나이에. 지금 모습 보면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그죠? 아니, 딴 거보다도 진짜 이렇게 의지를 가지면은 걷기도 힘들었던 분인데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 자, 또 뭘 붙이시네요. 또 이제 우리 라스베가스에 선생님께서. 이어서. 7시라고 또 붙이셨는데요. 7시. 장례님 같은 경우에는 7시 전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요. 루틴을 지키는 게 혈관 건강의 핵심이었는데요. 저녁에 최대한 7시까지는 맞춰서 집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7시. 그래서 저 7시군요. 네. 그래서 7시면은 들어와서 이제 운동 못한 거 운동도 하고 저녁 먹고 11시면 이제 자죠, 저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다. 자, 지금 또 뭐 하나 붙이셨는데요. 자, 새로운 키워드인데 또 붉은 다이아몬드. 네, 그리고 장례호님의 마지막 혈관 건강 비법입니다. 바로 붉은 다이아몬드를 섭취하는 게 장례호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비법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비싼 건데. 근데 그걸 섭취를 한다잖아요, 지금. 네네. 한약에서는 붉은 음식이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붉은 음식은 바로 심장 그리고 혈류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붉은 다이아몬드 저게 뭡니까? 이 붉은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좀 약간 늦춰주시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궁금한데 갑자기. 궁금한데. 예. 자, 선생님, 우리 김금래님이 더 이상 혈관병 생기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김금래님은 현재 고혈압에 고혈증까지 또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부터 짠 음식은 절대 금물이시고요. 그리고 화병으로 혈관에 어혈이 생기지 않게 스트레스를 팍팍 좀 푸시고 스트레스. 땀날 때까지 좀 운동을 통해서 염분 배출을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도 잘 이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네, 진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지금 현재 팔씨름 국가대표 네. 이시자 우리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김경원 한의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아야 산다 약사 이수희입니다. 김금래님과 장래호님은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 진짜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챙겨 먹다 보니 고기를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삼겹살도 잘 먹고. 소화 잘 삼겹살 되시고. 네. 김금래님은? 저는요 삼겹살 네. 엄청 좋아했는데 네. 혈관 관리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또 신경 쓰고 계시니까 네, 또 네. 질환도 있으시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단백질 챙겨 드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60이 넘어가면 장래호님처럼 근육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육 부자. 네. 근데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좀 키우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60대가 넘어서 위산이 줄고 또 소화력이 떨어지면 우리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요? 독성 물질. 독성 물질? 네, 그냥 그렇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생기면 많아졌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혈관벽에 상처를 낸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나요? 네. 혈관벽에? 혈관벽을 뭐 극남하게. 상처 생기면 그 염증도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혈관도요, 피부와 똑같아서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원리를 알려주셨네. 특히 이제 김금래님처럼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런 독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늘어나는 걸 더더욱이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독성 물질이 생기면 고혈압 환자의 신체 장기까지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까지요? 혈관뿐만 아니라 장기도. 여러분, 혈관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게 뭐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있을 때도. 맞아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 우리 혈관에 기름찌꺼기가 잘 쌓여서 혈관 건강에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진단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반적인 경우에 200 미만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또 200에서 239까지는 조심하셔야 하는 경계 수치로 보고 있고, 노란불이네요. 네, 또 240 이상부터는 위험 수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먹고 소화를 잘못 시켰을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단 10 마이크로몰 per 리터만 높아져도 콜레스테롤이 40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40 높아지는 거면은 콜레스테롤이 그 정상이어도 네. 위험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맞아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요, 제2의 콜레스테롤로 부르기도 하고요. 와우. 또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또 중성지방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3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게. 독성 물질 무섭다. 네. 근데 우리가 단백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가 그러니까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독성 물질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뭐 집에 먼지 없는 집 없고요. 근데 우리 집 먼지 소굴 되기 전에 그때그때 청소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독성 물질을 우리가 그때그때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 그렇죠. 방법을 알면 되는데 네네. 독성 물질을 없애지 않고 그냥 뒀을 때 예. 어떻게 될까? 몸이 이게 난리 날 것 같은데 뭔가 이상이 생길 것 같은데 염증 이거. 수치 올라가고 막 꽉 막히고. 막 조지고 막. 예. 우리 혈관에 살이 찝니다. 살이 찝니다. 혈관에도 살이 아니, 쪄요? 혈관에도 살이 찐다고요? 속으로 두꺼워지는 맞아요. 찌다 별 군데 다 찌네. 그렇습니다. 아까 독성 물질이 혈관 벽에 상처를 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여기 상처 나면 굳은 살 바뀌어요. 굳은 살 바뀌고 두꺼워져. 사실은 외부 감염이 생길까 봐 소독도 하고 밴드도 붙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혈관벽에 상처 나면 밴드 붙일 수 있어요? 아니요. 뭐 붙이죠. 못 붙여요. 네.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요, 거기에 지방, 노폐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근데 이렇게 살이 찐 혈관을 날씬하게 다이어트 해주지 않으면 뇌출혈, 또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할 어떻게 일이 다이어트 많네. 할까요? 아니 이게 그냥 살 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 혈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살찐 혈관을 다이어트 시켜주려면 독성 물질을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 독성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이것 제가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장미호님께서 매일 7시 이후에 집에 가셔서 꾸준히 드신다는 붉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야, 붉은 다이아몬드. 아까부터 저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이제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아니 그게 뭐죠? 근데 장미호 씨 말고도요, 이 붉은 다이아몬드를 사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예요? 바로 중국의 진시황과 또 헐리우드 스타죠, 미란다 커입니다. 이야. 실제로 진시황은요,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맞아, 이 맞아. 붉은 다이아몬드를 챙겨 먹었고요. 맞아. 또 현대에 와서는 할리우드 스타 미란다 커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오, 진짜. 자, 선생님 이제 뜸들이지 마시고 자, 이 붉은 다이아몬드 도대체 뭡니까? 살찐 혈관 다이어트를 도와줄 붉은 다이아몬드 땡땡땡.
장미영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매일 마시는 네. 구기자 차입니다. 구기자 차입니다. 아, 구기자요? 구기자였어요. 구기자. 와. 붉은 다이아몬드 그 비밀은 구기자인데요. 저녁 7시 이후에 매일 이렇게 집에서 구기자 차를 먹어요. 이 구기자는 예로부터 몸속 기운을 다스리는 귀한 명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인삼, 하수오와 함께 3대 명약으로도 꼽힙니다. 와, 대박. 중국의 오래된 전통 약학서죠. 본초 강목에서는요. 이 구기자가 가슴의 염증, 또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구기자 가루예요. 네. 아니, 선생님 그 붉은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왜 붉은색이 아닌데 왜 붉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렇죠. 네. 네. 좋은 국산 구기자를 잘 건조시킨 뒤에 가루를 낸 건데요. 네. 이렇게 좋은 국산 구기자는요, 건조시킨 뒤에 가루를 내면 이렇게 좋은 황금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구나. 네, 장미호 씨가 매일 드시는 것도 이거 맞죠? 네, 맞아요. 그거 타서 마시고 있어요. 물에 타서. 네. 네. 아, 그런데 선생님, 네. 구기자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건가요? 구기자가 어떻게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커를요, 지방이 가득 낀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두껍게 기름이 낀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때 혈관 다이어트를 도와줄 구기자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어머. 오, 시원해. 저렇게 우리 몸에 오, 시원해. 어우, 시원해. 끌어안고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톡 떨어지네. 기름 자체를 딱 잡고 나가는 오. 거야. 대박이다, 근데. 그런데 선생님 구기자가 네. 어떻게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쏙 데리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좋은 질문. 그건 바로 구기자 속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아, 베타인. 베타인. 구기자 속 베타인은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을 싹 흡착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베타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단백질 소화 과정에 생긴 독성 물질을 낮춰주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또 알아둬야겠네, 베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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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희한테 2주 전에 그래서 그런지 그 구기자 선물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나만 받았나? 아니요. 아, 다들 줬구나.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동생이 네. 그 고향이 청양이에요. 안 그래도 이 후배가 매일같이 그 구기자 자랑했었거든요. 청양하면 좀 그냥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도 있고 한데 원래 그 구기자가 그렇게 또 유명하대요. 그래서 청양 사람들은 구기자 먹고 고혈압, 고지혈증 다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후배는 그런 게 진짜 없거든요. 고혈압도 없고 없어요. 네, 제가 2주 전에 MC분들 혈관 건강을 위해서 구기자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내드린 구기자 역시 국내산 청양 구기자였어요. 아하. 네. 아, 이게 청양 거였구나. 네. 아주 왜. 어떠셨어요? 속이 청양해지더라고요. 아주 청양해졌어요. 구기자 먹어서 그런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고 개운해요, 아침 일어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피부 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여자들은 또 피부로 그게 금방 오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손발이 좀 저린 편이었는데 그런 네. 게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원래 또 혈압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그걸 자꾸 병을 들춰내지 마요. 원래 제가 혈압이 한 130대였는데 오늘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120대. 네, 이제 12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리 저는 것도 조금 좋아지시고. 맞아요. 네. 이게 구기자 때문인가요? 혈관이 좋아지면서 혈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디션도 좋아지시고 피부도 좋아지시고 혈압도 좋아지셔서 효과를 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뭐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쑥갓. 인진수. 인진수? 맞아요. 예, 예. 저게요? 인진수예요. 미나리. 구워 먹으면 맛있어, 저것도.
요즘 많이들 드시죠. 특히 피를 맑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네. 봄이 되면은 특히 돌미나리 많이 드십니다. 맞아. 또 혈관 노폐물, 또 간 독소 제거에 좋다고 다려 먹기도 하는 게 또 인진쑥인데요. 네. 이 돌미나리와 인진쑥에도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버려주는 베타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히 이제 혈관 건강에 좋다고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돌미나리와 인진쑥에 베타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베타인이요, 각각 1.01mg, 또 1.09mg 들어있습니다. 저도 많은 거긴 많이 하네요. 들어있네. 혈관 건강에 좋다는 구기자 속에는 베타인이 돌미나리와 인진쑥보다 몇 배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야, 몇 배? 이거 자, 다 썼습니다. 예. 네. 보죠. 어허. 아하, 5배, 4배, 10배, 너무 30배까지. 30배. 너무 과한데요. 아, 장명님 왜냐면 지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하게 해봤어요. 이 정도면 좋겠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10배 이상입니다. 와. 이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인 함량은 정확하게는 10.52mg입니다. 돌미나리와 인진쑥에 비해서 무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진짜 10배네. 와. 야, 이거 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몰랐네요. 계속 먹고 굉장히 좋아요, 저는. 네, 여러분 아까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독성 물질. 네. 이 독성 물질의 수치가 높아지면 일단은 가장 먼저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 혈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 전신을 타고 돌면서 우리 전신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혈관 말고도 안 좋아지는 장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요것도 정답이요? 그래요? 오호. 혈관에 독성 물질이 독성 물질 많아지면은 생기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장기. 보겠습니다. 참 어렵네. 간. 야, 다 심장. 심장. 아니 심장이 안 좋아지지. 독을 먹으면 심장이 안 좋아지지. 네, 정답은요. 간입니다. 아닌 줄 알았어. 아니, 이제 연기도 하셔. 아주.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독성 물질이 많아지면 일을 많이 하면서 간이 먼저 망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으신 그 김금래님 같은 경우에는요, 간 건강을 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은요, 지방이 쌓이다 간에도 쌓일 수 있잖아요. 그게 지방간이고요. 아우, 그래요. 아우, 네. 조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때 이제 구기자를 섭취하시면 구기자 속에 있는 베타인이 지방간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력까지 있으시고 혈압 관리도 지금 최근 잘 안 되고 계시기 때문에 김금래님은 무조건 더욱더 혈압을 관리해서 뇌출혈 또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셔야겠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다행인 건요. 김금래님의 혈압 관리에도 구기자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기간 동안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했더니 혈압이 183.9에서 145.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간 동안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했을까요? 야, 이거 거의 40 아니? 떨어졌네. 야, 저 혈압이 금방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11? 아이고, 11이 이렇게 많아요. 10일 맞네. 어머. 어허, 김금래님 30일, 저는 네. 50일 적었는데. 그렇죠. 아니,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장기 복용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정답은요. 예. 9일입니다. 근데 열흘도 안 걸렸는데 저렇게 된다고요? 진짜라고요, 이게요? 정말이네.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네. 183.9로 매우 높았던 혈압이 단 9일 만에 145.4로 대폭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건데. 네, 혈압 감소를 돕는 구기자, 특히 혈압으로 망막폐쇄증 수술을 2번이나 받으신 우리 김금래님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안 드셨었죠, 그동안? 야, 안 먹었어요, 몰랐죠. 고기자. 예. 아, 앞으로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될 이 것 같아. 차를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네. 한 잔 마셨는데도 네. 굉장히 맑아져요, 기분이.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그 높은 콜레스테롤 식단을 먹인 쥐에게 6주간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중성지방과 또 혈관을 살찌우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었고요. 혈관 청소를 해주는 착한 콜레스테롤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와우. 있었습니다. 야. 좋은 일 많이 하네. 그러니까 네. 수치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허. 좋은 맞아요. 거.
혈관의 살찌우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또 혈관을 청소해주는 착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이렇게 구기자가 살찐 혈관을 다이어트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뭐가 있다는 거 이렇게. 완전 너무 희소식이야. 좋아요. 희소식이야.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게 인기인 거 아시나요? 당근 당근 퓨레, 카페. 키토김밥. 요즘 당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요리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당근의 대표적인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입니다. 네네. 이 베타카로틴은 항산화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성분인데요. 이 당근만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게 바로 또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진짜 와, 예뻐지겠네. 이야. 아까 제가 혈관에 독성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염증이 생긴다 하셨죠, 염증. 맞아요. 상처가 생기고 또 그게 또 염증이 되고 한다고 했는데 독성 물질이 생기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구기자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항산화에 도움을 줘서 염증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기자 효자네. 그러니까요. 구기자가 진짜.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옷도 다 얇아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얇아지는 옷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제 네. 친구들이 네. 저를 만나기 싫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특히 여름에는 저는 열심히 관리해서 만든 볶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크롭도 입고 네. 막 드러나는 옷들을 아하. 입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맞아요. 네. 네. 근데 장미호님은 혹시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164에 네. 60kg. 오. 예전에 근육량이 제가 굉장히 운동하기 많으시잖아요. 전에는 오히려 근육이 없어서 네. 그랬는지 그때는 52kg 이랬었거든요. 근력량이 늘어서. 근육량이 그런 것 늘어서. 같아요. 네. 아, 딱 보기에도 벌써 다르시네요. 우와. 와, 와우, 예. 이 몸매가 지금 68세거든요. 말이 돼. 야. 몸매. 이건 40대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어쩜 좀 보세요. 척추 라인에 이 골이 싹 들어가 있는데 저 깜짝 놀랐죠. 야. 우리 영재 씨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죠? 아, 저 이거 요 뒤에 바로 얘기하면 너무 비교되는데 저는 키 189에 몸무게 125kg. 근데 이제 여름에 또 정말 드러나는 옷도 입고 싶고 저는 항상 부러우시죠? 꽁꽁 숨기고 다녀야죠. 근데 과체중인 사람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허리둘레가 약 5.5cm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2치 정도 줄어든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네.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네. 구기자 추출물을 몇 주간 섭취했더니 허리둘레가 5.5cm 줄어들었습니다. 와우. 과연 몇 주일까요? 허리둘레 5.5면 네. 엄청난 거 5.5 아니에요? 엄청난데요? 2인치죠, 2인치. 와, 예를 들면 이 30이 있는데 30대인 거거든요. 옛날 바지 다시 입을 수 있어. 그렇죠. 저는 뭐 20주 썼고 아주 좀 뭐 장기 복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러분 정답은요? 진짜요? 진짜요? 막판에 제가 뒷심이 있네요. 와, 영재 동생. 깜짝 놀랐네. 맞췄어. 저 사실 이거는 바램으로 적은 거거든요. 2주 만에 빠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었는데 와. 네, 실제로 과체중 성인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단 2주 섭취시킨 결과 허리둘레가 약 5.5cm 감소했습니다. 허리 둘레가 중요하거든요. 네. 뱃살 빼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야,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이거 무조건인데 느낌에. 구기자가 앞서서 이제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혈관만 다이어트 와우.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늘어나는 뱃살까지 다이어트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크다. 이거 커. 이거 최고야. 다들 너무 지금 놀라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같아서 지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아서 여러분들 혈관 다이어트 또 이제 허리둘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라고 구기자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주세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그냥 먹고요.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아, 집어넣고. 차처럼. 네. 그죠? 야, 이건 이제 찬물에도 잘 녹는다. 이렇게 확 저으니까. 아니, 근데 맛 그냥 구기자 자체. 진짜. 이게 어떤 맛인지는 알고 먹어야 되죠?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달해. 괜찮죠? 아 이거 정말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맛있죠? 네, 맛도 있고 혈관 건강에 좋다니까 먹어야지. 맛 좋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먹어야지. 선생님, 근데 구기자 네.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구기자를 이제 직접 차로 끓여 드시려면은 서너 시간 정도 푹 끓여야만 구기자 속에는 유효 성분들이 잘 우러날 수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직접 끓이기 너무 번거롭고 어려운 경우라면 이제 과육부터 씨까지 통째로 추출한 이 구기자 추출물을 유산균으로 발효해서 농축한 구기자 분말. 제가 드린 것처럼 이 분말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이야. 청양산 후배한테 전화해야겠네. 나도 이제 먹기 시작한다고. 유산균 발효 딱 보니까 완전 꽂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구기자는 하루에 한두 번, 그리고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고 섭취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혈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우리 이승희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산다. 다음 주에도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저희들 찾아뵙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프로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